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세대를 위한 고속 애플리케이션 개발 솔루션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개발팀의 팀원으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라클 오피스가 미국에 있는 오피스인데 버지니아에 있는 오라클 오피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라클에서 지원하는 한 개발 도구를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지개가 생기죠. 그래서 스펙트럼이 생기는데 개발 도구에도 그만큼의 광범위한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혹시 나눠본다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코드를 전혀 하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개발 도구들은 코드를 하지 않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을 주지만 확장하는 데는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질 않죠. 가운데 있는 SQL이나 if then statement 이런 작은 구문을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노 코드의 개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개발 도구들은 높은 생산성을 줄 수 있는 것과 또한 확장성을 줄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개발 도구들은 어떤 개발 도구들이 있냐 하면은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으로 개발자가 완전한 제어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죠. 이 개발들은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도구에 비해서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운데 있는 코드를 적게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도구가 노 코드라는 도구가 가장 최상이겠죠. 노 코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낱말은 완전한 정의가 없는 용어가 아닙니다. 로우 코드 플랫폼은 코드가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배우기가 쉽고 그리고 고속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점들을 줍니다. 그리고 그 툴 안에는 여러 가지 쉽게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로우 코드들은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쉽게 개발할 수 있다 보니까 수일 아니면 수주 만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사용자에게 선보임으로 그 선보여서 이제 평가와 제안을 받는 거죠. 그 평가와 제안을 받았을 적에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개발이 빠르기 때문에 코딩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비즈니스 조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죠. 로우 코드 분들은 부서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거 또한 어떤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건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부서 안에 명확하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맞춤 제작할 수 있는 분들이죠. 현재 이 시민 개발자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추세는 IT 전문가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IT 전문가들은 그동안 여러 부서들을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다른 부서들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거를 갖다가 미뤄두고 일이 많이 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민 개발자들이 IT 전문가들을 대신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주기 때문에 IT 전문가들의 일을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T 전문가들이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개발하는 시민 개발자가 부딪히는 장벽이 있다면 고난이의 코드가 필요로 할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든 코딩을 하는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로우코드 플랫폼은 시민 개발자나 IT 전문가에게 똑같은 매력적인 도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많은 로우코드 플랫폼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라클에서 지원하는 로우코드 플랫폼의 도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Oracle Application Express, 줄임말로 APEX라고 합니다. 이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전혀 하지 않아도 개발할 수 있는 요소, 그리고 어느 정도 코딩을 조금밖에 모르는 분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요소, 그 다음에 IT 전문가 분들이 코딩을 해서 완전한 제어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요소,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든 것을 갖춘 이런 개발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의 개발 경험을 가진 분들이다 할지라도 이분들을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죠. 잠시 여기서 그 슬라이드에 제가 APEX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Oracle Application Express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서 고속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13년 전인 2004년부터 출시되어서 현재 여러 곳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곳에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거의 이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Oracle Application Express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장표만 보면 지루하고 쉽게 이해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션은 시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라이브하게 진짜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국말로 이거를 생방송이라고 하나요?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 시연의 순서는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머를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머를링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스크립으로 만들어서 스크립을 이용하여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를 이용하여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이 세션에서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다른 유저가 어떻게 커넥트를 하고 다른 서버에 어떻게 깔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머들링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 데이터 머들링을 하는 곳은 제가 사용할 곳은 오라클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형태의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의 이름은 퀵시콜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간단한 문구를 주더라도 테이블을 형성하는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주고 또 간단한 문구로 샘플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테이블 몇 개를 지금 생성을 하는 것을 데이터 머들링을 통해서 생성을 할 텐데요. 우선 부서 테이블을 한번 문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는 이름이 있어야 되고 위치가 있어야겠죠. 그 부서 밑에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안에는 직원 이름이 있어야겠고요. 이메일 계정이 있어야 됐고요.
직책이 있고요. 언제 회사에 들어오는지 hire date이 있죠. 그 직원들 밑에는 기술이 있어요. 기술에는 어떠한 기술이 있는지 그 이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을 얼마만큼 아는지 그 기술 수준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문구를 대충 제가 타입을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테이블을 형성하는 이런 스크립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칼럼들은 발칼 4,000을 넣어줬어요. 이런 것은 위치는 4,000까지 안 해도 데이터를 세이브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롱한 스트링을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255 캐릭터를 넣을 수 있는 것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은 직책도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이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좀 짧게 줄여주고 기술의 수준, 이 수준은 스트링으로 세이브하는 게 아니라 번호로 매겨서 세이브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이렇게 넘버 칼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넣는 문구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스크립이 바꿔줬죠. 이 스킬 레벨을 기술 수준을 번호로 바꿔줬지만 저는 또한 이 value를 값을 1에서 2, 3, 4 1에서 5까지만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술 수준이 1이면 거의 초보자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 5면은 거의 엑스퍼트 레벨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value들만 넣도록 체크 컨스트레인을 넣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체크 컨스트레인을 생성을 했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는데 샘플 데이터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샘플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을 적에 테스팅을 할 수 있어서 그 샘플 데이터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부서들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은 300명을 넣도록 하고요. 기술들도 100개의 직원의 기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 스테이트먼트들이 생성됐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한글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프리픽스는 없애버리고요. 제가 샘플 데이터를 영어나 한글이나 일본어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미리 한글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을 셋업을 해놔서 지금 한글 샘플 데이터들을 생성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 부서들이 지금 이렇게 한글로 표기가 되고요. 중간에 보시면 또 많이 지나가야겠죠. 100개의 부서. 여기는 이제 직원들의 이름과 이메일 계정, 그 다음에 직책들. 그다음에 제일 끝에 가면은 제일 끝에 테이블은 뭐죠? 기술들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기술들을 넣었는데 기술은 제가 하나 안 넣은 게 있어요. 이런 랜덤 텍스트를 넣는 게 아니라 기술을 진짜 개발 기술 같은 거를 넣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개발 기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바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 혹시 기술 가지고 계신 분 좀 말씀해 주세요. 좀 여기다 넣어보게. 너무 조용하게 앉아 계셔서. 파이썬, 네, 파이썬도 한글로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오늘 제가
설명하는 오라클 에이펙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런 기술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클라우드 기술도 있을 수 있고, 마이스QL 기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 또 하나 더 넣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네? 하둡? 네, 하둡? 맞나요? 네, 하둡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QL을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은, 제일 끝으로 가볼게요, 기술들. 보면, 아까는 너무 이상한 낱말들이 있었지만 진짜 실질적인 기술들이 여기에 지금 insert statement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에이펙스를 쓸 거예요. 이 사이트에 이 오라클에서 무료로 에이펙스를 사용해보고 시범해 줄 수 있는 사이트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만 계정이 있는 게 아니라 퍼블릭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계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리퀘스트를 하셔서 트라이 하셔도 무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제 계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에이펙스에 있는 SQL 워크샵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크립을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스크립을 이렇게 생성하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면은요, 아까 퀵SQL에서 제너레이트한 스크립이 붙여 넣어졌죠. 이 스크립의 이름을 제가 오라코드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크립을 엔진에서 읽어드렸는데요. 이 스크립에 지금 보면은 숫자가 스테이트먼트가 910개라는 스테이트먼트가 이 안에 있다고 나왔어요. 근데 보면은 저는 퀵SQL 안에서 한 10개의 라인, 뭐 굉장히 짧은 라인을 넣었지만 이 도구가 910개라는 이런 숫자의 스테이트먼트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면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생성이 되겠는데요. 이게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drop 스테이트먼트는 테이블이 벌써 없었으니까 괜찮고요. 다른 것들을 보면 테이블과 데이터가 인설트가 잘 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어요. 그래서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텐데요. 에이펙스 안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마법사가 있는데 그 마법사가 블루프린트라는 마법사입니다. 이 블루프린트 마법사는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정해주고 또한 여러 가지 타입의 페이지를 정의를 마법사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코딩을 넣지 않아도 생성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마법사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을 나중에 만들었는지를 제가 끝나면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오라클 서울이라는 이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이 홈페이지는 벌써 마법사가 벌써 넣어줬어요. 저를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제가 차트 페이지를 이 안에 넣고 싶다. 그러면 이 차트 페이지를 셀렉트를 해서 여기에는 기술을 직원들의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이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차트로 레이블은 기술을 보여주고요. 그 안에 있는 제가 잠시 못한 게 이 인플로이 아이디를 잠시 못 넣었네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카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를 넣어보겠는데요. 이 안에 보고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직원들을 볼 수 있는 보고서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 있는지 넣어보도록 하고요. 이 안에는 직원은 부서 안에 있는 직원이죠. 그래서 포럼키가 있는데 이 아이디 칼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서 이름을 대신 보여주도록 정의를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고서를 넣겠는데요. 비즈니스 카드 형식의 보고서를 부서별로 보일 수 있는 보고서를 넣을 텐데요. 부서 보고서, 카드 보고서인데 그거를 부서 테이블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름과 위치를 넣을 수 있는 것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이 카드 보고서에서는 아까 제가 직원 보고서를 정의를 내렸죠. 그 직원 보고서와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이 아이디를 패스하는 것을 넣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서가 직원보다는 조금 페어런트 테이블이니까 이 페이지를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해도 되지만 한 가지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색으로 셀렉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아이콘들이 컬러별로 여러 개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색깔을 혹시 좋아하시나요? 파란색? 그린? 그린. 아이콘은 어떤 걸 넣었으면 좋을까요? 이 클라우드 그냥 넣을까요? 네, 그냥 클라우드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됐을 적에 이런 UI를 같이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해주세요 하는 버튼을 눌렀을 적에 보시듯이 제가 페이지 정의를 내린 토대로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생성을 했다고 스테러스 바를 뜨고 애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린 클라우드 아이콘 여기에 썼죠. 그 다음에 이 기술들 차트로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은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에서 빼고 싶어요. 그래서 빼서 다시 애널라이즈를 하면은 다른 것들과의 이 컴패리슨으로 차트를 생성을 해주죠. 또 부서는 제가 비즈니스 카드 형식의 보고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여러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 안에 어떤 직원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으로 한번 가볼게요. 개발팀에 가면은 직원들이 안 생성됐네요. 잠시 그러면 다시 다른 부서로 가서 경영 개선팀. 제가 스크립을 잘못 제너레이트 한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은데 잠시 죄송합니다. 이 퀵시콜에서 에러가 뜬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다가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생성하는 거를 생성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테이블을 다시 생성을 할 텐데요. SQL 워크샵에 가서 이 스크립을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시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엑스큐션 한 걸 보면 아까 테이블 드랍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 생성되고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제가 한번 생성했을 적에 어떤 것들이 일어났냐 하면은요, 블루프린트가 일어났는데 처음부터 다시 빠르게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페이지가 있었죠? 여기에 기술, 거기에는 기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인플로이드를 카운트하는 카운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가 있었죠. 이거는 직원 보고서였어요. 그래서 인플로이 테이블에 직원 보고서, 거기에 디파트먼트 넘버를 보이는 게 아니라 디파트먼트 네임을 보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 보고서가 있었죠. 이 보고서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이름과 위치, 그리고 이 부서가 다시 직원 리포트에 링크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만들었죠. 아까 것들을 제가 설정을 해줬는데 회색, 그 다음에 그린의 클라우드였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생성을 해볼 텐데요. 이번엔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게 되면 계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차트 제대로 됐고요. 부서를 눌렀을 적에 부서별로 보고 싶었죠. 그래서 본사, 성남시에 있는 본사에 어떤 직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본사에 직원이 한 명 있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해서 사용자에게 주었어요. 근데 사용자가 좀 더 많은 기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개발자로서 좀 더 많은 기능을 생성하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버려버리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냐 하면은 처음부터 이 블루프린트라는 마법사는 처음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돼요. 여기 보면은 로드 블루프린트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불러들이게 되면 페이지를 어떤 것들을 정의를 내렸는지 이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그 위에 더 개발을 할 수 있는 확정성을 주고요. 이 부서를 조금 직원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여기다 넣느냐 하면은 페이지를 또 보고서를 넣을 텐데요. 아까 기술을 차트로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를 이제는 진짜 보고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직원들이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 차트보다는 보고서로 어떻게 나오는지 볼 텐데요. 여기에도 또 포럼키가 있어요. 직원들은 아이디보다는 이름으로 넣어보고 여기에 이름을 줄 텐데요. 직원 기술이라는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형식의 페이지가 이 마법사 안에 있는데요. 이 마법사에는 마스터 디테일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르게 되면은 부서별로 어떤 직원들이 있는지 아까는 링크로 봤지만
한눈에 한 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서별 직원들 해서 마스터 테이블은 디파트먼트로 넣고요. 거기에 이름과 위치를 넣고 디테일 테이블은 인플로이였죠. 그래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이제 정의가 되면 다른 거 하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블루프린트라는 그 컨셉은 어떤 컨셉을 주냐 하면은 여기서 블루프린트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형식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이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저드로 페이지에서 UI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냥 파일로 제이슨을 여기다가 붙여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이슨 형식의 신텍스를 아시면 이대로 그냥 여기서 정의를 내리면 페이지가 이 위저드 안에 더해지고 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능은 뭐냐 하면 이 안에 기능들이 많아요. 그 마법사 안에 한 가지는 권한 부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어떤 액티비티를 했었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능 중에 저는 다 좋기 때문에 그냥 다 인클루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은요, 아까 기본 페이지 3개와 제가 더한 2가지 페이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금 생성을 하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약간의 긴 시간이 더 걸리지만 지금 보이시듯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법사가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스터 디테일 페이지를 넣고요. 제가 기능들을 부여한 페이지를 지금 넣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면 아까 넣었던 페이지 외에 직원 기술, 차트가 아닌 직원 기술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직원 기술을 더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지만 저의 관심은 오라클 에이펙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통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 1은 초보자지만 5는 엑스퍼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펙스 엑스퍼트는 누구신지 찾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다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기술이 제일 높은 수준의 에이펙스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셋링이 좋아서 나중에도 제가 와서 찾아볼 수 있게끔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는 퍼블릭 리포트를 세이브를 할 텐데요. 이 기본적 보고서가 리셋이 돼도 제 리포트는 그대로 그 셋링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리포트를 다운로드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포맷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 이메일도 이 보고서를 그대로 보낼 수 있고요. 아니면 HTML 파일로 다운로드를 해서 다른 분에게 쉐어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마스터 디테일, 보여드리진 않고 생성을 했죠. 정의를 내렸죠. 마법사에서. 그래서 보면은 2페이지로 보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로 각 부서별로 어떤 직원들이 있는지 보실 수 있고 또 부서를 수정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더하거나 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죠. 네, 그 안에 이제 인플로이들이 별로 없는데 혹시 서울시에 직원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서를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서울시의 항공영업부에 보면은 이분이 항공영업부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마스터 디테일로 표현을 해서 찾을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관리자예요. 이 애플리케이션에. 그래서 관리자로서 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글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스크립션을 줄 텐데요. 디스크립션은
라는 문구를 쓰고요. 이것을 제가 넣게 되면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런타임에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넣은 문구가 이 안에 실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사용자에게 쉐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URL을 다른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용자는 그분의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부를 수가 있는데요. 부르게 되면은 그분도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인이 뜨죠. 그래서 그분의 계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세이브한 리포트 있죠? 그분도 똑같이 그 세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플리케이션을 쓰다 보니까 너무 회색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좀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라는 피드백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표정을 하고 피드백을 날리면 제가 관리자죠. 관리자로서 피드백을 읽을 수 있는 UI를 마법사가 벌써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피드백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가 빨간색으로 원하는군요.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능도 제가 마법사를 통해서 벌써 만들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꿔주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이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그분한테 피드백을 감안해서 바꿨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보냈을 적에 그분이 다시 확인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회색이었던 애플리케이션이 그분도 빨간색으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그 다음은 다른 기능이 또 있는데요. 이 마법사가 보여준 기능이 또 뭐냐 하면은 이런 액티비티 리포팅을 트랙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 가면은 누가 어떤 페이지를 언제 실행을 했는지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시간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 동안 누가 봤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누가 제일 많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쓰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보고서 아니면 차트 형식의 보고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을 했고 유저 1은 그 중에 12%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안에 제 프로파일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법사가 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 프로파일을 업데이트를 해보겠는데요. 이메일 계정을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벌써 만들어져서 그 사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프로파일을 셋업할 수 있는 페이지가 벌써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사용자도 좋다고 하고 저도 만족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개발해서 끝이고 프로덕션으로 옮겨주세요. 그런 리퀘스트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에이펙스 안에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정의를 파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 엑스포트를 해서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고 그 다운로드된 파일을 다른 프로덕션 서버로 옮겨서 임포트를 해서 옮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제가 데이터 머를부터 샘플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다른 유저가 쓸 수 있도록 배포를 하고 또 어떻게 다른 곳에 배포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오라클이 지원하는 개발 도구로 빠르게 고속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처음부터 시작에서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실행으로 제가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존재하는 테이블을 읽어서 반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확장을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됐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더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네. 그 DB 서버에 너무 큰 부하를 줄 경우 되게 두려워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쪽에서 미리 조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옵션 같은 게 있나요? 그 옵션은 지금 에이펙스 안에는 없고요. 근데 에이펙스 안에는 디버깅 할 수 있는 펑션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실행을 해서 디버그를 했을 적에 어떤 페이지가 제일 많이 그 시간이 걸렸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디버그 외에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애플리케이션 그 리포팅 있죠. 이 애플리케이션 리포팅에 보면은 탑 유저리 아니라 이 대시볼드에 보면 어떤 페이지가 most active 했나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어디냐 페이지 뷰에 보면은 어떤 페이지가 제일 오래 걸렸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appearance 페이지가 제일 오래 걸렸는데요. 그 페이지를 보고 어떤 퀘리가 그 페이지 안에 제일 오래 걸릴 수 있는지 또 그 페이지 안에 디버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을 써서 퍼포먼스 튜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저희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앞에서 서서 기다릴 테니까 앞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